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날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빠질 수 없다 해서 요새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꽃 달아주고 아버지에게도 곁들여서 하나씩 달아주고 그러는데 제 자식들은 지금 전부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직 5월 8일이 되지 않아서 아마 새벽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시쯤이면 전화가 올 것 같고 저는 그 대신 여기에 있는 조카들도 많고 손자들도 많고 저하고 DNA가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여러 개 받았는데 이렇게 이쁜 꽃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냥 뭐 심심치 않게 5월 8일을 지냅니다. 꽃도 받고 했습니다. 5월 8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면 오늘 푸틴 대통령이 5기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하고 또 5년 더 하는 거예요. 장기 집권이죠. 사실상 종신 집권인데 헌법상으로 봐서는 5년 후에 또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단한 나라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율리아 나발리아, 그 나발리 유명한 야당 지도자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그 부인이 오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푸틴은 지난 20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20년 동안 거짓말만 했고 앞으로 5년 동안도 거짓말만 할 것이다 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살상이 아주 막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무기 수출을 해가지고 덕을 본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참 야릇한 비즈니스에 가담한다. 혹시 그것이 그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전의를 북돋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걱정도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벤자민 네타냐후가 판을 치고 있는 가자 지구, 좀 하마스와의 하마스와 이제 휴전 관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휴전하기 때도 그 비슷했습니다만 휴전 직전의 전투가 가장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특히 그 라파 지구 있죠? 그 가자 지구 남단 그 이집트 접경지대가 지금 집중적인 공략의 대상지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참 의미 없는 죽음의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경우도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도 이 남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소리 없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이 지금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인 윤석열, 인간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에게 아마도 생애 가장 중요한 고비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아마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 뭐 다른 사람들은 결론은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예상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그 기자회견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아서 윤 대통령이 그것을 언급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통령 용산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에게 다시 강곡하게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결국 민중으로부터 많이 소외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운명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부터라도 오늘 밤늦게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만 정치인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앞길이 그나마 보인다. 이것을 꼭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주말마다 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 소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전 국민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들끓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제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을 걸쳤어요. 아니 이렇게 그 시급한 그런 국가 존망지추에 거의 기독청 얘기에서 모금하는 얘기하는 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비판을 했더니 그쪽에서 반발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당신 그거 시비 거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독청 문제의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부정선거 문제에 전폭적으로 참여하면 아마 굉장한 박수를 받을 겁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의 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한 어떤 비례대표에서 부정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한이 돼 있어요. 이 부정선거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크게. 근데 그 전반적인 큰 것을 봐가지고 역사의 물굴비를 돌려야지 자기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을 살짝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애정과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자세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좀 깎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첫 번째 거요. 제가 그 여러 가지 댓글 중에서 전 목사에 대한 댓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였어요? 떴어요? 자, 2년 동안 보수파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전 목사에게 속은 것이다. 이런 댓글이 34명이나 동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매주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속았다는 거죠? 하고 반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유건이라는 사람이 전 목사는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키려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옹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댓글을 쓴 사람이 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목사는 사랑하는 아들이 나쁜 길로 갈 때에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질책하기는커녕 계속 감싸기만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 목사는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외치면서 윤통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통이기 때문에 윤통을 체근해야 할 것인데도 말이다. 나는 전 목사 고향 옆 동네에 살고 있고 집안도 목사 장로가 있는 크리스찬 집안이지만 전 목사의 무조건적인 윤통 감싸기는 도를 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 목사님께 정중히 건의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집안은 모두 뭡니까? 자유통일당 전 목사 당을 찍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 표도 사라질 수도 있으니 꼭 부정선거를 밝혀서 나의 신성한 주권을 제자리에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목사가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일 결판이 날 겁니다. 결판이 나기 전에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입장으로 자기의 운동의 목표를 바꾸면 국민적 영웅도 될 수가 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댓글입니다. 정말이지 윤석열 이 사람 믿었던 내가 미쳐서 바보였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댓글을 붙여서 국민이 완전 속았습니다. 정치적 야바우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천적인 비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제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 중에 뭐 한 6, 700개 뜬 것 중에 몇 개를 뽑은 것입니다. 이번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면 영원히 우파는 떠납니다. 혼자 대통령 오시오. 집권이 2년 동안 우파들 희망 고문 많이 했죠. 이제 고난의 길 깜빵해 보입니다. 결단을 하세요. 제발 우둔한 대통령이 아니고 우파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댓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제가 대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또 황교안 전 총리가 구체적인 고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지목되는 것이 국민의힘 낙선자 55명. 이 사람들이 오늘 현재까지도 고소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라는 건 그 피해를 당한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고발이고 본인이 하는 게 고소야. 고소를 해야만 사직당국에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렇게 그냥 하늘과 땅의 부정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100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자료 가지고 하늘과 땅의 부정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부정에 희생을 당한 55명은 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참 기가 막혀.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일찍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저 자유당 말기에 전휴상 의원이 있었던 전라북도 무주진안 장수, 아주 산골이죠. 산골 들면 무진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까보니까 선거인보다도 그 유권자보다도 투표수가 더 많은 102%가 104%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됐죠. 그런데 지금 유권자보다도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게 수백 개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갖다 집어넣었다는 뜻 아닙니까? 당시에 투표함 바꾸시기를 무진장에서 벌어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 투표함을 깔아 뭉개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막 패싸움이 나고 끌려당하고 아주 테러를 당하고 많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간단한 사건, 딱 하나의 사건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 3.15 부정선거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듯이 인간사에서 수많은 죄악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수많은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젊은이에게 언급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수능 만점을 받은 유명한 의과대학의 학생이 자기에게 절교를 선언한 어떤 여자에게 아마 그 수치심과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지 칼로 난자를 해서 흉기로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니, 그 아까운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살다가 보면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자기의 분노 조절 장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 사태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분노 조절 장치가 깨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회를 지키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성, 도덕률이 깨지면 일반 국민들이 분노 조절 장치가 깨지는 겁니다. 왜? 아니, 정권 잡은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이까지 그거 못해? 이런 거예요. 아니, 지들 나쁘지 싫다면 내가 교통질서 좀 위반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상탁하부적이라고. 위가 더러운데 밑에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위가 더러운데 아래가 깨끗할 걸 기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탁, 소위 위가 흐리게 되는 거,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선거부정입니다. 국민의 정신과 국민의 의사를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요새 흔히 말해서 금값 오른다고 해서 금방에 들어가서 한번 차보다가 슬그면 도망가려는 그런 도둑놈들, 그 웃기는 도둑놈들 많죠.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범죄입니다. 이건 정말 사형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잔뜩 벌어져 있는데, 아유, 어쩌자고 이 나라 최고 통치자가 그것을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어쩌면 최후의 통첩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취임 2주년이라는 중요한 해프닝 아닙니까? 타이밍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문제 내가 조사하겠다 하고 당연히 얘기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기성 언론을 지금 믿지는 못해요. 동아조선, 매경, 한국, 한겨레 전부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것까지도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요, 아니, 한결같이 민주투쟁을 한다고 해서 거리에서 데모하고 성명서 읽고 하는 사람 보도를 일체 안 해. 넌 아무것도 없어. 대한민국은 평안한 사회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언론이 제도권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먹은 놈이 아니고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불길한 상상입니다만은 내일에 대통령이 미리 한 20분여에 녹화된 그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가까이 질문을 2배를 하신다니까 그 질문을 받는 것을 1시간 가까이 자유 토론을 한다. 야, 그러니까 옛날 한 10개 했던 질문을 이제 20개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넓게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데 거기서 다 손 들으면 손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 정부에 또 근무해보고 여의도에서 일해본 경험을 살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는 아닐지언정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정합니다. 무슨 한겨레 신문에서 하나 하고 동아일보에서 하나 하고 매일경제, 한국경제하고 돌아가고 KBS에서 하고 이렇게 적당히 조정합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질문할 거냐? 이래 그래 겹치지 않게 합시다. 이렇게 좋은 말로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분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 경향에 비춰보자면 내일 사전선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 기자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누가 그걸 나오면 그 사람 불이익을 각오하면서도 질문할 사람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거기다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그리고 덧붙여서 부정선거 문제, 사전선거 문제에서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보태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또 입막아가고 끌려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냥 1시간 동안 자유토론이라게 이제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언론인에게 우리가 매서운 눈으로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따위로 지금 민생과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대통령 앞에서 질문을 못하면 그거 때려치워야지. 그게 무슨 놈의 기자입니까? 요새 기레기라는 말 있나요? 그게 무슨 기자야? 거렁뱅이지. 예? 글 팔아먹는 삼류 장사치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달라.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겠죠. 무슨 특검법 문제도 있고, 무슨 이 사건이 많죠.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이, 나중에 간단히 코멘트 하려고 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최상병 사건, 그 해병대, 최상병 민간 구조하다가 갑자기, 불행하게 세상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프죠. 최상병이 아까운 젊은이가 저렇게 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쉬쉬 맞고 어쩌고 하려고 해서 막 국방부 장관까지 막 난리 법석이 나고 이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사해가지고 관계장들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해병대 사령관도 오늘 2번이나 소환당하고 국방부 장관도 어디 대사 갔다가 그냥 소환돼서 오스트레일리아 갔다가 그냥 쫓아오고 난리 법석이나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들썩들썩 할 만큼 무서운 사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큰 사건, 대형 사건에 비하면 그 개인에게는 한없이 무겁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상대적으로 봐서 그렇게 국가를 흔들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또 뭐예요? 김건희 여사 무슨 도이치모터스님 무슨 명품 백 사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이재명 파가 특검을 벌려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내고 망신시켜가지고 이거 점점 끌어갖고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들의 공작이에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효가 지났어. 시효가 지났고 그 사건 발생 당시에 김건희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어. 그리고 설사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 큰 사건입니까? 에? 그리고 무슨 뭡니까? 명품백? 그것은 그 최아무개라는 그 친북, 목사가 일부러 꾸민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오늘 보니까, 중앙지검장이, 그거 세게 조사하겠다. 이래가 나왔더라고요. 중앙지검장은 그 최재형 목사를 잡아다가 족쳐야 돼. 네 무슨 사건으로 와서 대통령 부인이니까 무슨 공작을 벌이려고 했느냐. 이걸 잡아야 하는 거야. 예? 난 짐작컨대, 이건 순위 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비밀 녹화 테이프에서 이렇게 한 발언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최정이라는 젊은이가 김건희하고 나이 한 10살 차이쯤 되더라고. 9이나 6살이니까 오빠하고 아저씨하고 적당히 고향에서 지냈던 사람이 좀 친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미국을 갔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어떤 부류에게 섞였는지 모르지만 통일운동 한다고 평양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 내가 미국에 살 때 전충림이 무슨 김운환이 하는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통일 문제, 성교 문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름대로 무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미션을 받아올 수 있죠. 또 선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네 돌아와서 대통령 부인 안다니까 대통령 부인한테 속담을 깔짝깔짝 적분해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에 탁 저기도 초청 받아가지고 그 정도의 신분을 과시했단 말이야. 그 과시한 것은 북한 당국도 다 봤겠죠. 저 최정희가 상당히 가까운 놈이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무슨 미션을 줬을 거예요. 그 최정희가 무슨 300~400만짜리 명품백, 디올백인가 뭔가를 들고 와서 그걸 하면서 저 대통령 영부인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어서 오세요. 그거 맞았겠죠.
그러니까 손목에다가 비밀 녹화장치 하는 시계를 차고 가도 적당히 지나갔겠죠. 아, 내 고향 오빠야 이랬겠죠. 그래갖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냥 마음이 풀려갖고 이거 얘기하고 실수를 많이 했어.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짐작입니다. 최 목사가 영부인님, 이제 북한 문제하고 우리 과감하게 통일에 대한 그랜드 플랜이라고 할까? 그런 6.29 선언 비슷하게 그런 거 6.15 선언 이런 거 하나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래 그건 우리는 꼭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보수층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데 지금 우리 그거 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변명했을 겁니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디올백이라는 건 제 조카 딸도 많고 수없이 많아 아는 사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중산층은 다 가지고 있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 선물이에요. 300~4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사줬잖아요.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건데, 안다는 옛날 고향에 오빠가 나야 그거 안 받아. 그런 거 치워요.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다 맡겨놨겠죠. 아니, 천하의 김건희가 그 300~400만 원짜리 그 디올백에다 홀딱 넘어갑니까? 적당히 말을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그거 해라 그래요. 그래서 나 그전부터 특검하라고 그래요. 그게 뭐가 그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김민전 당선자 경희대학교 그 교수 있죠. 정책 교수.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대학 후배입니다. 이 사람이 김건희, 김혜영, 김정수 세 사람 한꺼번에 3김 특검하자고 나왔네.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이 보면 이제 김혜경 여사의 무슨 법카 문제,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내는 신권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보태서 하자. 이렇게 또 만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나라를 들썩들썩할 사건이 아니야. 그거 다 받으세요, 대통령이. 그거 못 받을 건 뭐 있어? 그 대통령의 장모도 지금 감옥소에 가 있잖아요. 오늘인가 세 번째 보석 신청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옛날 윤석열 씨가 대통령 지금커녕 검찰총장 직도 하기 훨씬 전에 무슨 융자받기 위해서 재고증명서가 있죠. 그걸 갖고 은행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관계 공무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짜서 공모했다는 혐의로 좀 감옥에 갔잖아요. 그 자기는 벌을 받고 있어요. 1년 몇 개월인가 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대통령의 장모도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 문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무슨 국민한테 25만 원씩 줘라는 건 이재명이가 국고 돈 뜯어갖고 지 생색 내려고 하는 거야. 뻔하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9번인가 했다? 9번 아니라 19번 하면 뭐가 나쁩니까? 나쁜 건 잘라야지. 단호하게 하세요. 내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30번 더 하세요, 거부권을.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사전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대통령이라 이거예요. 많은 중도 및 보수주의 유권자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내일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그 탄핵 발의해야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대통령은 이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비가 있어요. 어이구, 많이 되고. 수많은 고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고비가요, 그야말로 리버럴 데모크라시,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토착화되는 마지막 고비입니다. 마지막 고비.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요것만 넘어가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놈은 30년, 50년 감옥사에서 보내야 한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마약, 그리고 국가 기밀을 빼내는 간첩, 그리고 국가 기밀을 조작, 통계를 조작, 이런 사람들은 for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나머지 생애를 감옥소에서 보내야 할 각오를 해야만 그 짓을 한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섭게 때려버려야 합니다. 응? 이번에 부정선거에 관계된 사람은 종신형을 때려야 돼. 그래야만 다시는 아유 이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에서 자랑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면 좀 하고 웃겠지만 북한도 지금 우리 K-팝, K-뮤직 뭐 이런 거에서 많이 감동을 하잖아요. 우리 드라마에도 감동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한다. 그 고난 속에서 아우성 쳐다가도 탁 진실을 찾아간다 하면 북한 사람들이 막 활짝 열려버려. 김정은이 그걸 컨트롤 못해.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부정선거 척결하는 이 문제는 민족 대화합의 운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이 제 에미나이 새끼들 말이지, 저 미국에서 배워가고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맨날 부정선거라고 저것들이 무슨 사람이가 이럴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그냥 어버이 수령이 뭐 갑돌이하고 이거 선거에 표 찍으라 하면 찍고, 아니면 아프대서 안 찍고, 그러니까 90%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선거보다 모르잖아요. 자기 이건 가짜로 한 것도 아니야. 자기 의사를 가서 찍는 거야. 눈치 봐갖고 안 찍으면 처세에 곤란하니까 찍는 거야. 차라리 그것보다 갑을 찍은 걸 올로 돌리는 놈이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웃고 보냐. 웃기는 자식들 말이야. 니들이 니들이 민주주의 하나 웃기는 자식들 이런단 말이야. 만약에 이번에 이 사건에 사전 부정선거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약간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다소간의 도움과 묵인 그런 것을 좀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 만큼만 예우를 다 했어. 내가 보기엔. 지나칠 정도로 잘해줬어요. 옛날 보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예를 듭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전두환 때문에 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인맥을 갖다가 그냥 꽂아준 거예요. 네? 전두환의 도움이 없어. 노태우는 택도 없어. 대통령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 만들어줬고, 당연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냥 어거지는 밀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6.29 선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주화를 좀 회복시켰어요. 근데 그 그 6.29 선언도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건 내가 사실은 한 겁니다. 또 이런 거 나와서 누가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6.29 선언 때문에 10몇 년의 망명 그때 간신히 귀국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은 노태우 대통령도 자기가 급하니까, 전통, 내가 당신을 옹호하는데 힘에 붙여. 당신 좀 백단서정 가시오. 보내지 않아요. 그 정도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설사 약간 빚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길이냐는 것에서 선택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야.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야. 인간적인 의미에서 윤석열 씨가 정말로 국민한테 박수받고 이 나라 근대 및 현대 민주주의를 정착화시키는데 정말로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버려버리면 그건 판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말의 동정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아까 내가 정광호 목사 얘기 좀 했지만 정광호 목사도 이제 겉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윤석열 타도에 앞장설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나 김건희 여사도 저는 상당히 양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판단력 있는 사람. 자신 있게 남편을 몰아치세요. 간단해. 사전선거, 부정선거에서 억지로 표 집어넣은 놈 몇 놈만 잡아넣으란 말이야. 왜 그걸 못합니까? 역사의 승부를 거세요. 역사의 승부에 거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겁니다. 전달돼서 오늘 깊게 고뇌하실 겁니다. 오늘 보니까 좀 얼굴도 좀 빠진 것처럼 보이고, 아이고, 뭐 대통령이 저거 보통 사람이 해먹을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단 그 자리에 올라섰으니까, 적어도 평균 이상의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거기에 그 관계되는 참모들, 진심으로 직을 걸고 충원을 하세요. 예? 다시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감한 조사를 명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은 맹탕이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방법은 과감하게 수사를 명령하는 방법이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